그래도 그저께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손준호 선수 알죠? 그거. 또 우리가 운동은 좀 아니까. 야, 뭔 일로 남의 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작년 5월에 되게 놀랬어 이게. 진짜 손준호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흥민 선수 친구. 근데 중국에서 일단 우리나라 잘해가지고 중국에 돈을 많이 받고 갔는데 그치. 감독 허락받고 이제 가족이랑 한국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잡았단 체포됐어. 근데 그때 우리 언론에서도 이유를 몰라. 그 체포됐어. 그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저기 중국이랑 좀 안 좋을 때 약간 중국이 너네 한번 당해봐라 이런 뭐 심정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이유를 알려주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보통 나라가 아니라 인구가 이제 인도랑 뒤집혀서 뭐 그럴 줄 몰라도 어쨌든 뭐 14억 땅덩어리가 한 50배 이런 그렇지. 나라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른 분이 또 있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분이 있죠. 제가 손준호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10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진짜 오래됐다. 금방. 그러니까 그냥 잡혀서 체포돼가지고 10개월 동안 갇혀 있다 온 거야. 운동선수가 10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재판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게 나라야? 본인 울고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정도면은 민주국가라고 볼 수도 없고 법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인데 이걸 보면서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뭐 한복 문제, 김치 문제 뭐 많잖아요. 동북공정. 그러니까 그랬던 나라로부터 아주 찬사를 받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주 찬사를 받아요. 기사 좀 올려주세요. 중국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런 얘기했죠. 셰셰 발언하면서 왜 뭐하러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찝쩍거리냐? 뭐 양관계가 뭔 상관이냐? 우리랑 뭔 상관이냐?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또 되게 재밌다고 왜 찝쩍거리냐 그랬잖아. 그거를 중국 그 기사상으로 번역을 뭐라 했냐면 자오러라고 했어. 자오러라는 뜻이 뭐냐면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뜻이야. 그렇게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너 조만한 나라가 뭘 그 자꾸 우리나라가 저 대국한테 이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근데 사실 근데 뉘앙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중국이잖아요. 중국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이건 좀 심각하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한국에서 단 한 명뿐인 현명한 사람. 이게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이게 지난번에 왜 재작년에 그 티벳 가가지고 도정환 의원 등등 가서 또 그렇지. 50몇 년 전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말했다가 또 한번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이런 역사 인식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쪽은 계속 뭐 친일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뭐 신한일전이라고 그러고 이번 총선을. 중국 갖고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중국은 우리랑 체제가 달라요. 그럼. 일본이 과거에는 제국주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준 정말 저도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짓을 했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어서 미일 동맹을 통해서 안보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걸 잘 봐야죠. 지금이 1945년 뭐 42년 이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중국은 어떤 나라냐? 아시잖아요. 시진핑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시진핑이 종신 집권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대고 중국한테 뭐 쎄쎄 하면서 조아리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 독립문 세웠던 거 생각해야 돼요. 그 독립문이 일본하고 독립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우리가 역사상 중국의 이 속박이나 간섭에서 벗어나서 이만큼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역사가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 기억하잖아요. 얼마 전에 드라마도 근데 있었잖아요. 지금 또 가자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글로.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침공하면은 그 대한민국 거기는 어떻게 다녀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동량의 44% 정도가 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42% 정도? 그렇죠. 그 막히면은 제가 그때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지고 필리핀 지나가지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글로 올라가냐? 올라가냐? 돈부터 시작해 시간도 그렇고 주유소 막 사람 막 길게 들고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데도 저렇게 쎄쎄하자고? 그렇죠. 서슴지 않고 그냥 얘기하고 뭐 많은 분들이 저 그냥 뭐 쎄쎄 뭐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사실 외교적인 인식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흥분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지금이, 흥분했어. 대선 정말로 연장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 선거 물론 자기 선거도 있지만 그렇지. 대선처럼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 악업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말 한 개씩 하는 것 같아요. 막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 막말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저급하지. 이거는 제가 볼 때 27년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럼요.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박제됐잖아. CC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지금 나오셨는데 중국하고 외교 관계는 어떻게 보시죠? 미국하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뭐 미국한테 땡큐하고 여기서 CC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뭐 요즘에 그럼 뭐 모르나? 일본한테는 아리가토하고?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 뭐 우리가 뭐 영세 중립국이 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나라라고. 진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젊은 친구들은 네. 중국한테 감정이 안 좋아. 당연하죠.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40대, 50대, 60대 요 세대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 지나면 또 이게 바뀌어요. 그렇죠? 정치 지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인의 유효기간이라는 것도 계속 새로운 걸 내고 뭔가 변화를 주고 해야 되는 거죠. 연예인하고 그렇지. 똑같습니다. 맞아요. 연기 변신도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투쟁, 그렇지. 예, 투쟁. 뭐 끌어내려, 뭐 이런 걸로 가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이 없는 발언이야 이런 그렇죠. 발언은. 근데 이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 조국도 마찬가지로 맨날 대통령 탄핵 얘기하잖아. 끌어내려 뭐 해 뭐. 근데 이제는 윤석열 특검 해야 된다 그런 거야. 근데 특검 해야 된다는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는 게 이걸 하지 않으면 한국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된다. 그 자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진짜 빵 터졌네. 아르헨티나, 자 브라질 좌파 정권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지. 룰라 대통령이 감옥 가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 뒤에 후임 호세프 그 사람도 결국 탄핵당했는데 이유가 뭐냐? 부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파의 부패 때문에. 그러다가 브라질이 다시 좌파 대통령 룰라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아시잖아요. 페로니즘. 그렇죠. 옛날에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에바 잘 페론 살았잖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승계해서 퍼주기 정책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랑 똑같은데? 페르난데스 대통령이라고 직전 대통령 19년도부터 23년까지 했던 그 아저씨가 뭘 했냐면은 국가 부채를 125조 원을 내버려. 그리고 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인플레가 140%예요. 140%라고. 그러면 140%. 인플레가 140%.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 물가가 못 그렇다는 살아요 거예요. 그러면 못 살아. 일반 물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 지금 짓을 했다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뭐는 맨날 기본소득이니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주네. 똑같은 얘기지.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무상 등록 대학 등록금에 지금 끝도 없어요. 13조 원은 뭐 세 발의 피라고 그러고.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사람이 괜히 뭐 돈 쓰기 싫고 그 곳간에다 돈 쌓아놓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또 옛날에 기축통화도 뭐 기축통화 얘기하지 얘기해서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잖아. 우리 돈 세종당 갖고 가고 신사임당 갖고 가서 원유 살 수 있냐고. 안 딱 주지.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뭐 참. 이론이 필요 없어. 그냥 그거 갖고 가면 살 수 있냐고.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요즘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 얘기가 지금 벌써 지금 이 망원 2개 했잖아요. 네. 일단 댓글 좀 잠깐 볼게요. 까꿍님. 대장동 재판 일정이 잡혀있는데 출석할까요?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할 텐데 정치 탄압 코스프레 감안하더라도 검찰이 집행할까요? 현 정권에서 확정 판결 나올 만한 재판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재판뿐이겠죠 하셨는데 저는 자신감 때문에 대장동 재판 나갈 것 같아요. 자신감 때문에. 왜 괜히 안 나가서 꼬투리 잡히느니. 아. 그래서 나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아. 그래서 나간 것 같고 오히려 공직선거법 재판은 한 번 더 안 나가도 바로 구인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는 아예 총선 이후로 길을 잡았고 뭐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바로
그날 구인하거나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저거는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되니까 선택적으로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미리님, 희성님, 성무님 정치화사 잘 보고 있고요. 찌짜이밍 막말 테러 덕분에 대신 욕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원희룡 후보님 개항을 해서 이겨주셔서 찌짜이밍 방탄을 벗겨주세요 하셨습니다. 좀 이따 저 얘기도 할게요. 자, 오징어 페퍼미트님, 그렇게 현명해서 좋으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리짜이밍을 중국에 양보할 테니 얼씨구나 모셔가든지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 진짜 모셔가도 저희 땡큐입니다. 땡큐죠. 자, 이나님, 우리 항상 들어오셔서 우리 애화를 네, 감사합니다. 까꿍님 또 하셨네요. 수도권 우세 지역 여당 17, 야당 100석 이거 내부 판세 분석인가요? 지난 총선보다 못하다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찬이 승기 잡았다고 행복회로 돌리는데 욕 나오네요. 재외국민 첫날 투표율 역대급이라는데 이번 총선 저번보다 높게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시점에서 뭐 누군가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거 믿고 올해 투표해도 지겠다 이래서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투표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지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아직 2주가 남았습니다. 2주가 넘게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도호님 이 말이에요. 선거 이기는 방법은 내가 투표하면 이깁니다. 그쵸. 주변에서 이찍이라 뭐라 합니까? 찌찌기들 앞에서 어깨를 펴세요. 당당해집시다 하셨고요. 맨스테이님 퇴근길 유동규 씨 책 댄스 사서 읽고 있는데 가관도 야 또 저 책 냈구나. 저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댄스 재밌습니다. 오징어 페퍼미트님 We don't cry for 리짜이밍 We never ever cry for 리짜이밍 하셨습니다. 재밌는 분들 많아요. 웅님 일꾼 뽑아야 하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섬기고 숭배하고 대신 싸워주고 돈 쓰고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는 검색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지정당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다니요. 답답해. 대국민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하셨습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거. 진짜 나 맹목이 그게 뭡니까? 무서워. 그냥 생각 안 하고 본다는 거죠. 그게 무조건 맞다고 하니까. 포엑스라지 멸공님 50여 년 열심히 살진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재명과 조국 때문에 바보 된 기분이고요. 무기력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리도 막 살아도 당당한 자들에게 지면 제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들이 들어서 너무 분할 것 같습니다. 꼭 이겨주셔야 하셨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요즘에 진짜 모든 게 깝깝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계속 요즘에 연일 막말 퍼레이드 있잖아요. 이 기사도 띄워주세요. 또 윤정무는 의붓아버지 같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 재혼가정 비하로 난리 났어요. 아니 이걸 비유를 해도 왜 항상 저렇게 안 좋은 것만 예를 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는 얘기야. 그치? 그쵸? 정말 저 얘기를 딱 보고서도 저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어떻게 살아왔냐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재혼 가정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잘 그 재혼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가정 많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무조건 애만 때려? 계모는 애만 때리고 뭘 받길래 이래? 일부 범죄가 그런 경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런 범죄가 나올 때도 저희가 이제 사건 사고 프로 할 때도 되게 조심해요. 그렇죠. 말을 잘해야지. 자칫하면 재혼 가정 전체를 비하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어떤 특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분들이 받는 상처는 관심 없나?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배려가 없다는 얘기는 공적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윤정부 까는 데만 혈안이 돼서 그렇지. 비유를 하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되니까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지금 이게 뭐 재혼 가정 이거 뭐고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윤석열이나 까면 돼 이거 아니에요. 딱. 이런 사람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대표인 곳이 다수가 되고 또 이런 사람이 혹여라도 정권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요즘에 이 말하는 거에서 본인의 그 악업이 나오잖아요. 예. 그 악업을 쌓고 있지. 그러니까 자 다음에 혹시나 저 사람이 피선거권을 유지해서 대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럴 일 없을 텐데. 대장동 뭐 이거 합쳐서 그다음 이제 이런 게 쌓이는 거지. 그렇지. 했던 말들이. 예. 우리가 다 알아버렸잖아요. 일단 이재명 좋은 사람은 아니야. 물론 맹목적인 개딸들 빼고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만 보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 누구 책임이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정당이 자정 기능을 발휘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하고자 하는 의도
그런 목적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재명 맞아요. 나한테 줄 서고 나 잘 보호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그냥 공천 주는 그렇죠. 거니까. 조국 신당 봐요. 일단 당의 성립 자체가 자기 이름을 당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1번부터 뭐 10번 정도까지 그 비례명단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정당이면 거기서 한 7, 8명은 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따가 또 하겠지만 이런 게 터지면 공천 취소해야 될 사람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자체가 자정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통받는 건 국민이긴 한데 그렇죠. 뭐 투표 잘해달라 이 말도 한계가 있어요. 일단 제가 그랬잖아요. 출마를 해야 당선이 되는 거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이상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알 수 없는 피해의식이 이재명에게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저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지. 진짜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게 있잖아. 본인이 살아온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 신당은 한계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렇죠.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냥 이번 총선을 위해서 떴다방처럼 만든 정당. 이게 만약에 계속돼서 이 사람들이 사회 중심이 되고 주류가 된다면 그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주류가 될 수 없죠. 될 수가 없다고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기분 좀 이 노기 소침해 있는 분들 이렇게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투표하시고 이런 얘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좋아요를 너무 안 누르고 계시는데 너무 저희에 집중하시다가 빨리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 더 들어오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너무 화가 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대장동 재판 가서 나 없어도 재판할 수 있지 않냐. 왜 자꾸 부르냐. 왜 자꾸 부르냐. 그러면서 검찰 탓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판사가 하는 거야. 근데 무도한 검찰이 자기를 이렇게 재판을 계속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야. 기소한 게 잘못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때 재판부에서 그랬거든. 이거 내가 정한다고 그랬죠. 내가 정하는 거고 이거 안 나오면 이건 특혜 시비 나오는 거다. 이게 왜 특혜 시비가 나오는 거냐면 피고인의 법정 재정 의무는 법정 의무예요. 형 내가 지금 죄를 졌다고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재판을 받는데 내가 안 나가. 그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없으면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게 또 나중에 그거 나 확인 안 시켰다고 방어권 침해했다고 또 난리쳐.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들어야지. 이래서 완전 누가 증인이 거짓말해. 그럼 자기도 뭔가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오고 그 재판을 어떻게 진행시켜요? 근데 이거를 또 윤석열 검찰 때문이라고 그래요. 목적이 딱 하나지. 모든 것을 검찰을 악으로 만들고 윤 대통령 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요. 네 진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검찰 악마화하고 본인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걸로 밀어붙여서 자기가 총선만 이겨가지고 어떻게든 이 나라만 한번 갈아엎어 보면 자기 살 길이 열린다. 이게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거지. 뭐 조국이나 이재명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근데 조국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 근데 조국 정말 궁금해. 대법원 가서 어떻게 할지. 뭐 저는 확신해?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한다. 저는 확신해요. 조국 재판은 아마 한 6월 정도면 나지 않을까 싶어요. 6월에 나오는. 네, 6월 정도. 빠르면 5월. 5월 30날부터 임기인데. 그럼 임기 시작 전에 나올 가능성도 꽤 높겠다. 그러니까 임기를 시작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회 정의 아닌가? 요즘 뭐 신났어. 요즘은 내가 보니까 이 멘트도 거의, 자신감 뿜뿜이더라고. 거의 대통령 노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 재판 다 검찰 탓하고 어떻게든 판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뻔한 속셈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거는 막말이 아니라 알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전형적으로 대중을 속이는 거야. 그리고 사실 난 오늘 제일 큰 막말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기사 좀 주세요. 난리뽕짝. 난리뽕짝. 아니 그리고 보통의 이제 이런 정치 지도자라면 저러면 안 쓰지. 배현진 의원이 어쨌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뭐 나도 그렇지만 배현진 의원도 이렇게 피습당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무 대결의 정치나 이런 증오의 정치를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원래 모분답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런 단어를 쓰지 않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지. 그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국 하는 짓은 조폭과 똑같아요. IT란 나라가 지금 조폭이 나라를 접수했어요. 조폭이 그렇지. 막 협박해서 총리가 관두고 무정부 상태가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조폭이 총리가 도망가고 그냥 사표 냈어. 그런 나라가 됐어요. 바베큐 별명이 바베큐잖아. 그 사람이.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게 조폭의 언어잖아. 조폭이 어로지. 상대가 정치 테러를 당해서 아팠던 그 상황을 자기도 그런 걸 당했으면서 난리뽕짝.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저런 당한테 무슨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런 사람이 대표인 당에 이게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본인 피습 당했을 때 또 얘기하더라고. 이거 닦았다고? 내가 저 피습 당했을 때는 1시간도 안 돼서 물로 피를 닦아버리고 배현진 테러 당했을 때는 폴리스 라인 치고 난리풍짝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악마화하는 거야. 현행범으로 잡았잖아. 아니 거기서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땀 피면 어쩔 거야? 그 피가 땀 피면 그거 더 문제지. 뭐 조작이야? 그러면? 범인을 못 잡았어. 뭐를 은폐했다는 뭐 거야? 현장이 어떻게 우리가 영상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 목격자도 너무 많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너무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저 사람 정말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야당 대표는 그렇게 당해도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더라고.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대표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정상이지.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란 말이야. 투표는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자꾸 이재명 개인에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달라도. 그렇죠. 건강하고 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쪽을 이재명이라는 빌런이 등장했죠. 그렇지. 빌런. 저는 이제 빌런이라고 하는데. 빌런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런 공천을 했고 저하고 매주 맨날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눈 껌뻑껌뻑 하시는 몇 시간도 안 남기고 공천이 되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당선되기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얼마나 가겠느냐. 그러니까.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도 수사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이 잘못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사안이었거든. 뭘 잘못? 아니 그럼 야당 대표가 피습당했는데 그거를 대충 해? 범인을 놓쳐버려 말도 안 일부러? 되지. 그게 만약에 이걸 범인을 못 잡았다. 그 사람 많은데 그런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현행범 체포하고 전부 다 그 사람 동기 분석 다 하고 그렇지. 처벌받고 근데 뭐를 은폐했다는 거야? 피를 닦아서 은폐했다는데 그 피를 그냥 냅뒀으면 뭐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피를 닦아서 이런 절대 안 데는 하지. 얘기할 저 거 사람 아니야. 설명하면 안 되니까 이제 표면적인 것만 아주 자극적인 것만 탁탁 얘기하고 빠져버리잖아요. 내 피는 닦았다. 그러니까 개딸들은 와 우리 대표님의 피를 닦았으니까 은폐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절대 주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도 이거보다 또 화가 나가지고 주류는요, 뭐 진보 보수 이런 어려운 얘기 안 써도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죠. 주류예요. 맞아. 그게 주류라고.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스템에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수예요. 결국은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뭐든지 지금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 나라는 생겨서도 안 되는 이렇게 생겨서는 안 되는 나라고 지금 이 시스템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진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내가 기소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재판받는 거 더 짜증나고 그러니까 내 피를 닦은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피를 닦은 것도 그래서 그냥 괜히 기분 나쁘구나. 내 피를 왜 닦아? 그냥 다 싫어. 근데 그거를 마치 은폐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 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업을 쌓고 있다. 근데 좀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은 분들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 좀 듣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전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잘 받은 것 같아요. 헬기 뽕짝. 잘했어요. 사실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그럼 피 닦은 거 특검하고 헬기도 특검하자. 특검 사실 봐야지. 헬기가 진짜 이상한 거거든. 그럼 그런 거 그 얘기는 쏙 빼요 또. 결국 나중에는 다 밝혀져요. 다 밝혀지지. 그때 과정도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 다 알잖아요. 천준호가 국회에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사한테 그렇지. 전화를 해서 원래 그러면 김영란법도 걸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벌써 나왔어. 그리고 헬기 타고 바로 옆에 부산에 병원 다 있는데도 거기 못 왔고. 믿겠다. 더 잘하는 대로. 정청래가 진짜 더 잘하는 곳으로. 그럼 서울대와 부산대 또 서열화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하니까 하여튼 이걸 보셔야지 이게 막 어떠한 바람이나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거에 쏠려갖고 투표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이재명 대표는 그냥 선동만 하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에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들킬까봐 그럼 계속 선동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가 요 이재명 얘기하다가 하나 살짝 더 하려고 하는 게 형 이화영 요즘에 까먹었지. 어떻게 까먹어? 계속 나오는데. 아 기사 좀 띄워주세요. 우리 이화영 기사. 난 이화영이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제가 기사 안 했나요? 그럼 그거 빼세요. 그러니까 기사 없이 얘기할게. 이화영이 그 전에 막 뭐 자백을 했다가 편지도 썼다가 아내가 와서 깽판도 쳤다가 막 별거 다 했잖아. 갑자기 이거 기사 내려요. 이거 기사 아니야. 갑자기 다 부인. 싹 내가 부인.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나 한 적 없는데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보니까 이번 총선이 해볼 만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럼 자기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잡은 본인 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자기도 살려줄 텐데 근데 재판에서 그게 통하는 겁니까? 안 통하죠. 근데 왜 이래? 나중에 사면 생각하는 나중에. 거지. 나는 사면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건 아내가 잘했다고. 엄지척했대. 엄지척. 이 부부가 운동권이에요. 예. 이게 그냥 운동권과 관계없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예, 엄지척.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근데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제가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느껴요. 이제 이화영을 변론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재명 쪽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기면 내가 살 길이 생긴다는 걸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라는 거. 어이고. 이런 것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막 하나하나 이렇게 뭐 좀 작은 내용들 얘기해서 그렇지 이걸 하나를 묶어놓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렇지. 다 밝혀진다니까요.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본인이 다 맞다고 했다가 뭐 자술서 썼다가 뭐 했다 변호인 안 바꾼다고 그랬다 와이프한테 재판장에서 돼지게 혼났다가 돼지게 혼났지 그때. 돼지게 혼났지. 그게 11월인가? 뭐 뭡니까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내가 변호사면 절대 이렇게 안 하거든. 난 내 의뢰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의뢰인을 어떻게든 안 살리게 만들고 의뢰인한테 저희가 되면 살 수 있어요. 이거잖아. 그렇게 아내는 엄지척. 찰나의 엄지척, 꼼수로 이렇게. 꼼수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계속 우연히 겹쳐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그러니까. 않아요 세상이.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져야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는지.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잠깐 얘기했고 자 이제 아까 띄우려던 기사 띄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 감지가 된 건지 이게 뭐 다른 여론조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있었던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도 그렇고 완전히 오차범위 안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희룡 후보가 이천수 자기 후원회장하고 너무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열성 지지층도 있지만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안티층이 있지. 그래서 나는 여기가 이제 원희룡 장관이 한번 붙어서 이기면은 이번 선거가 한번 뒤집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한 명 제끼는 거예요. 민주당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형님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앞으로 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결국은 보면은 여기 우리 댓글 다신 분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투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론조사는 오면 받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걸 수는 없어. 그렇지. 내가 전화해서 나 누구 지지할 수 없잖아. 여론조사 회사에 전화 걸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자 이 얘기고 투표는 전혀 달라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가는 것도 내 의지, 가서 찍는 것도 내 의지.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다. 음. 그냥 분위기만 보자고 여론조사 보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오차 범위 안에든 뭐든지 간에 누가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이길 것 같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응징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난 그거 관계없이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이자 또 의무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싫더라고. 투표 안 하고 욕하는 사람들.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막 뭐 정권 욕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욕하거나 투표 안 했어. 그럼 저 뭐라 그래요? 아, 네가 기본적으로 투표도 안 하고 무슨 정치인들 욕할 자격이라도 있냐? 그렇죠. 그래서 사전 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우리가 자꾸 이 안에 이상한 갇힌 프레임, 생각 이상한 프레임 하면 안 제발 돼. 좀 그거 저 너무 싫은데 어. 사전 투표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었어요. 음. 보수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 시행을 했어요. 여야 합의로. 그렇죠. 그걸 추진한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하자는 취지잖아요. 그건 절대 선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 사전 투표는 안 된다, 부정 선거 있으니까 그거 안 돼, 그리고 투표 안 해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럼 국가 시스템을 안 믿는 거지 왜 그런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것도 못 믿으면 뭐 증거 내잖아. 뭐 사전 투표할 때 뭐 그렇지. 이게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아니라는 거를 네. 다 증거를 줘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허술하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럼요.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허술하게 한 선관위는 책임이 있다. 이거 하고 사전 투표가 부정 선거 여지가 있다 하고 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걸 이성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본투표 날에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아유 사전 투표하면 부정 선거일 것 같아서 난 투표 안 할란다.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서 지금 저렇게 박빙인 지역구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한테 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저 지역구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건 사전 투표 그거는 불안해 하지 마시고 시간 될 때 그냥 다 투표하세요. 투표하시는 분들 무조건 꼭 투표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꼭 투표하겠다 있잖아요. 여론조사 그 하면서 꼭 투표하겠다가 진보층이 훨씬 높더라고. 지금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보수를 지지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라는 분 중에 꼭 투표하겠다의 확률과 나는 민주당을 찍겠습니다. 조국신당 찍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꼭 투표하겠다라는 그 비율이 정말 놀랍게도 민주당 쪽이 훨씬 높아요. 그 차이가 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올리면 돼요. 이 열흘 지금 2주일이 좀 안 남았는데 그렇지. 자 중요한 게 4월 5일부터 사전투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일주일 동안 다음 주 금요일이면 시작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항상 본투표는 항상 수요일. 그렇죠. 모든 선거가 그래요.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보수 지지층이 투표할 마음이 생길도록 결집할 수 있도록 의원을 엄청 이렇게 이게 뿜빰 분위기를 뿜빰. 띄워야 돼. 그렇죠. 뿜빰뿜빰 해야죠. 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에이 뭐 하지 마시고 분위기 안 좋잖아 이러지 마시고 분위기 안 좋을수록 더 결집해서 투표를 해야 결과를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댓글 읽고 첫 번째 아이템 만묘를 할게요.